네, 영재쌤입니다.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는 공교육 대 사교육,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얘기 좀 전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내용 좀 살짝 정리하고,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무슨 얘기 했었냐면, 선생님이 극장하고 OTT 시장을 좀 비교했었죠? 오버 더 탑, 그, OTT 시장은 지금 워낙 가격도 저렴하고 컨텐츠도 다양하고 플랫폼도 다양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K 컨텐츠가 막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서울 정도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극장은 코로나 이후에 뭐 회복을 핑계로 지금 1인당 티켓값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굳이 OTT 시장에서 내가 극장에서 영화 예매표 그 가격 안 주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퀄리티를 볼 수 더 많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볼 수 있으니까 굳이 극장에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극장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요. OTT 시장은 인기는 점점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짝 좀 끼워 맞춘 느낌이 좀 있지만 극장은 꼭 우리 시대 공교육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OTT 시장은 사교육 시장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가 선생님 이렇게 비교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또 무슨 얘기 했었냐면,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극장에서 보면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마동석 배우님 참 좋아하는데 범죄도시 1, 2, 3, 4가 계속 1000만이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 뭐냐면 영화가 본질적으로 재미가 있고 영화가 재미가 있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극장을 찾아서 극장가가 활기를 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본질이 회복이 되면 다시 극장을 찾는다. 그 소리인데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공교육에 좀 적용을 해보면 공교육의 핵심 기능, 공교육의 본질이 회복이 되면 다시금 공교육도 회복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은 이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 시간에 뭐 어떤 얘기 좀 준비했냐면 그렇다면 공교육의 핵심 지금 이 급변하는 시대 이 디지털 세상에서 공교육이 지금 사교육 쫓아가기 바쁘다고 비판을 받는 이 시대에 공교육의 핵심 기능은 무엇이고 공교육이 회복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선생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 학교가 너무 많이 붕괴가 됐고요. 교실이 너무 많이 붕괴가 됐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공교육이 회복이 돼서 다시금 학생, 학부모, 우리 사회로부터 다시 좀 인정받고 가고 싶은 학교로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얘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회는 공교육에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학교의 기능, 본질이 회복이 되면 다시금 사회로부터 학생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이 다시금 회복이 될 거고 다시 공교육의 위상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요. 기술 속도가 너무 빨리 발전되고 막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정말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느낄 정도로 좀 빠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학교는 좀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고민에서 선생님이 이 내용을 좀 준비했고요.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급변하고 빨리 변하는 시대에 공교육, 학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학생이
무언가의 숙달되기까지의 과정과 원리를 보편적인 형태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혹은 그 능력을 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공교육의 핵심 기능일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나중에 사회 어떤 분야에 나가든 숙달에 이루는 보편적인 원리.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갖추도록 학교에서 그 능력 키우는 걸 도와주는 것을 아마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 어떤 환경에서도 거뜬히, 우리 학생들이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공교육의 핵심 기능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전하는 것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검색 몇 번 하고 여러 가지 뭐 챗 GPT라든지 여러 가지 뭐 너무나 많은 온라인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식은 뭐 굳이 학교를 통하지 않아서도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학교에서 지식이나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전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학교한테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그거 쫓아간다면 공교육은 좀 시대를 역행하는 거고 아마 학교가 필요성이 없어지겠죠. 예.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공교육에 지금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는 사회고 급변하는 사회지만 우리 학생들을 어떤 사회, 어떤 환경에 던져놔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힘,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 능력,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길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갖춰야 할 핵심 기능은 뭘까요? 선생님 나름대로 조금 고민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 고등학교를 이때 다녔거든요. 선생님은 1997년부터 1999년도까지 선생님은 이때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이때는 아직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좀 그렇게 정착이 되지 않았던 사회고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사회여서 학교에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학교의 위상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못 해주죠, 그죠? 맞죠? 그리고 공교육이 또 어설프게 사교육을 흉내내고 쫓아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이것을 키워줘야 됩니다.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든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고 내 몸에 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학교의 핵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분야로 나갈지 모르죠. 뭐 전문직으로 나갈지, 뭐 요리사가 될지, 아니면 미용을 배우될지, 아니면 뭐 연예인이 될지, 아니면 건축 쪽 일을 하든지, 아니면 운동선수가 되든지 너무나 많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학교에서 그걸 어떻게 다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분야든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있죠. 내가 새로운 분야에 나가면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울 거고요. 어떤 지식을 새로 배울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지식을 내 거로 만든 다음에 내 거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적용할 줄 알고 더 나가서 이제 그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지 내가 이제 전문 사회인이 된 거고 전문 직장인이 된 거잖아요. 어떤 원리든 간에 이 원리는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 그 낯설고 처음 배우는 어떤 그 지식 분야의 내용을 내가 배운 다음에 이제 내가 그걸 이제 정말 내가 숱하게 연습하고 반복해서 그것을 내 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분야에 적용하고 그 경험이 쌓여서 이제 활용하고 내가 더 나가서는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학교의 핵심 기능인 것 같습니다. 사교육은 이 역할은 못하죠. 사교육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사교육의 핵심이지
이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좀 그런 얘기 또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학교에서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면 굳이 교과목은 배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과목을 반드시 배워야죠. 왜 그러냐면 이 교과목은 내가 이제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배울 때 그 보편적인 원리를 더 잘 습득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교과목은 반드시 좀 채워해야 되고요.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교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교과목은 또 배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선생님이 또 이따 좀 뒤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학교에서 정말 이런 내용들을 더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교과목화해서 가르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게 좀 선생님은 좀 아이러니하고 가장 안타까운데 아무튼 학교에서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학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게 우리 사회가 공교육에 바라는 첫 번째일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결국은 우리 사회가 우리 공교육에 바라는 거는 그 학생들의 좋은 인성, 좋은 삶의 습관, 삶의 지혜를 네, 삶에 탑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공교육의 핵심 기능일 겁니다. 공교육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인성교육입니다. 그렇죠? 인성교육.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삶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좀 나가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예, 학생들한테 알려주길 바라는 거죠. 저는 이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공교육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교사분들이 유튜버를 많이 하시고 교육적 유튜버를 좀 많이 하시고 온라인 컨텐츠를 좀 이런 주제로 해서 온라인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사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경험 그리고 시행착오들 실패를 딛고 일어났던 어떤 삶의 경험들 삶의 지혜들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교사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른 인성, 삶의 철학, 어떤 교과적 지식,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시행착오, 삶의 지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기술들 이런 것들을 온라인 컨텐츠화해서 학생들이 원할 때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사를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학교든 간에 1년에 한두 번씩 뭐 아이들, 뭐, 학습법, 뭐 특강이라든지, 뭐 진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강을 많이 하는데, 1년에 한두 번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혹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건 아이들한테 큰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인성이 삶에 탑재가 되고 좋은 삶의 습관이 탑재가 되려면 자기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지근거리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자극을 계속적으로 받아야지만이 그 아이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삶의 기술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얼굴 맞대고 지내는 학교 뭐 담임 교사분들 혹은 교과목 교사분들이 자기의 어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삶의 철학들과 지식들과 삶의 기술들이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온라인상에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선생님들의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좋은 인성을 탑재하고 좋은 삶의 습관을 탑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정말 공교육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이 학생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온라인 컨텐츠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시로 원할 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유튜버를 시작을 한 거고요. 정말 그 공개 현장에서 묵묵하게 정말 좋은 삶의 태도와 바른 인성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용기를 좀 내셔서 이런 양질의 온라인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는 지금 거리에 있는 그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오픈돼서 공개적으로 예, 그런 컨텐츠가 좀 많이 흘러 들어가서 학생들이 원할 때 수시로 좀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예, 우리 사회가 공교육에서는 좀 인성교육을 해줘야 되는 게 핵심 기능 아닌가? 예, 그런 기대치를 좀 충족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디지털 세상인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 최고의 경쟁력은 결국은 인성입니다. 결국은 사람 향기가 나고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으로서 매력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리더가 돼야 되고 이 사회에 많이 있어야지 우리 사회가 좀 선진 사회로 가고 좀 더 건강하고 발전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교사분들이 예, 좀 이렇게 용기를 좀 많이 내셔서 교사 유튜버가 좀 되시고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좀 이렇게 온라인상에 많이 업로드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이제 어, 선생님 요거 먼저 할게요. 다음 이제 학교가 갖출 핵심 기준 하나가 진로 교육이죠. 이건 지금 우리 공교육에서 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사교육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죠, 그죠? 어, 선생님 이런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 특별한 경우를 학생들 제외하고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공교육에 몸을 담죠. 그러면 학생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적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상은 수업료 같은 거 없고요. 급식비도 안 내고 그리고 뭐 현장 체험 학습비, 뭐 장학금 형태로 해서 지금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 국가적 예산이 지원이 되고 예, 그건 너무나 건강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에서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정말 많은 국가적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지원이 돼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와 혜택을 정말 알토란처럼 정말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친구들은 극소수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속된 말로 이게 있어요. 교복발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나이인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을 때는 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우리 학생들 1인 한 명 한 명한테 너무나 많은 관심과 예, 사랑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교복을 딱 벗고 20살이 되는 순간 나한테 오던 대부분의 지원은 끊기고 국가는 나한테 더 이상 교복을 벗고 성인이 되는 순간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고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20살이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눈 떠서 잠이 들 때까지 하루의 구성을 오롯이 내가 해야 되고 이제 인생의 선택에 대한 결과값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내가 공교육에 몸담고 있을 때 학교는 정말 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진로 체험 프로그램, 어떤 진로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잘 누릴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교육적 지원과 혜택을 받아서 자기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가는데 정말 많은 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공교육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 바로 이 진로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공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가 갖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저는 독서 교육이 너무나 미치도록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저 교육적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그 유명한 학자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뭐다? 결국은 독서 교육이래요. 네. 결국은 독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독서가 왜 중요할까요? 네.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 들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20살인데요. 18살에서 19살 가는 것도 물리적인 시간 1년이죠. 그리고 19살에서 20살 넘어가는 것도 물리적 시간은 1년인데 여기에 1년하고 여기에 있는 1년이 가중치가 완전 다르죠. 그렇죠? 가중치가 완전 다릅니다. 이 1년이 훨씬 무겁죠. 무슨 얘기냐면 19살까지 나는 이제 앞에 숫자 1을 갖고 10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이제 19살, 20살이 되는 순간 앞에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잖아요. 내 인생의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국가에서 나한테 엄청 관심이 많아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지원들을 부어주는데 내가 20살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국가는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아침에 눈 떠서 잠이 들 때까지 매 순간순간 선택 그리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오롯이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 순간순간 내 인생의 선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이제 판단의 능력일 텐데 그 옳은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독서죠. 독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 그 순간에는 정말 이제 교복을 입고 있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됐든 뭐 여러분들 지금 거리에 있는 교사가 됐든 뭐 다양한 형태의 멘토가 와서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고 멘토링을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딱 교복을 벗고 20살이 되는 순간에부터는 여러분들이 받고 있던 지원의 90%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잘 경영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독서고요. 그래서 공교육에서는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독서랑 친해지기 위해서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떤 책을 내가 좀 읽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학교의 핵심 기능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런 목적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유튜브에 계속 어떤 컨텐츠를 계속 올릴 거냐면 좋은 책들을 계속 저는 계속 좋은 책들을 계속 소개하는 컨텐츠를 올릴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학생들이 제 후배 세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지식들이나 필요한 것들 멘토링이라는 형태로 많이 좀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교사들이 좀 많아지셔서 정말 저보다 말도 안 되게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교사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좀 용기 내셔서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좋은 그 삶의 지혜와 지식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널리 좀 퍼질 수 있도록, 좀 온라인 컨텐츠와 작업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 한 분 한 분의 좀 진심과 능력이 좀 전달이 되면, 그런 힘들이 모아지면 다시금 공교육이 회복이 되고, 다시 가고 싶은 학교, 신뢰가 될 만한 학교,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세상을 좀 꿈꾸고 있고, 하루빨리 좀 그런 공교육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교육생활, 저도 이제 15년 차에 들어왔는데, 그냥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편하게 좀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선생님이 또 좋은 책들, 또 제가 또 여러분들 멘토링 형태로 좀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 열심히 또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영재쌤이었습니다.